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먹을수록 연애하기 힘든 이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조금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얘기하기가 좀 꺼려졌던 게, 제가 좀 연애를 잘 못하는 좀 쑥맥 같은 스타일이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뭐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제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한 거는 한 2년 전부터 올려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리가 돼가지고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게 제가 나이 들수록 연애가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앞에다 가로를 칠 거예요. 나이 들수록에 가로를 칠 건데, 연애가 힘든 이유가 맞죠. 그리고 연애가 힘든 사람이 맞아요, 사실. 연애가 힘든 이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힘들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또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연애를 못하는 사람하고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연애가 힘든 거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힘들어진다, 그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이게 제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제 인생 채널에 있는 이야기들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면, 첫사랑. 내 첫사랑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뭐 초등학생 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좋아하는 사람은 첫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이거 남녀노소 통틀어서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호감이 가요. 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어. 그게 뭐 좋아하는 거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사람도 거의 그랬어. 근데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도 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특출나게 예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인데 되게 얌전하고 공부 잘하고 막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충분히 호감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애들, 첫사랑까지는 아닌데 좋아했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중학교 때는 제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크게는 없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아까 고등학생 때 이제 첫사랑이 제대로 시작됐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원 다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안경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좀 안경 쓴 여자는 좀 호감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안경을 안 낀 사람보다는. 첫사랑이 그렇게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첫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어릴 때도 좀 찐따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찐따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여자에 관해서는 찐따였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다니다 보니까 찐따였는데 남자들만 있는 중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말할 기회가 많이 없죠. 어떻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멀리서 보고 좋아한다는 느낌만 가지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 4년을 혼자 좋아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용기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일주일 만에 깨졌죠. 그 깨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남자 중학교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를 갔죠. 그러면서 여자들하고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 1년에 몇 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만나지도 않고. 친구로 죄다 남자고. 어쨌든 그 전화를 해서 고백을 하고 사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은 건지 아니면 쾌활한 건지 모르겠는데 반말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반말 못 하겠다고. 너 4년 동안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계속 저 혼자 존댓말을 했고, 막 횡설수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밥을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진짜 재미도 없고 부담만 가득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 그렇게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고선 일주일 후에 제가 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때 수학여행 갔을 때거든요. 부담스러워서 연락 못 하겠다고. 그 친구도 존댓말로 했죠. 하고선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선 딱 끊었는데, 그게 이제 첫사랑 그 일화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끝났죠. 근데 어떻게 사귈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제가 이 제목에 부합되는 연애 못하는 이유, 연애 못하는 사람, 첫 번째 이거죠. 경험이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화하는 경험이 없어서 그냥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몇 마디 나눠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여자들도 편한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막 어버버거리고 그런 사람 답답해서 못 사귀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좋아할 가능성은 꽤 높아요. 왜냐면 좀 순수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여자들은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좋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남자가 굉장히 잘생겨야 돼. 근데 가끔 또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게 귀여워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다른 게 포인트가 맞겠지. 근데 그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쑥맥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거의 없어. 그래서 가끔씩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들도 그렇고. 많은 여자를 사귀었던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난 그 남자 별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사귀어봤잖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트할 때 어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사귀는 맛이 날 거예요. 근데 진짜 처음 사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조건도 되게 잘 맞아. 이 사람이 쑥맥이야. 그럼 못 사귀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못 사귀입니다. 박보검 씨 정도면 모르겠다. 너무 잘생겼잖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잘 사귈 수 있겠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남자가 조금 잘생긴 편이어도 쑥맥이면은 깨져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이 남자애도 남중 남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선 뭐 공장에서 이제 여자를 사귀게 됐는데, 대화도 남자들하고밖에 안 해보고, 그래서 여자랑 만나고선 그 친구도 정말 짧게 만나고 끝났거든요. 정말 잘생긴 친구였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연애 때는 남자들이 많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들은 말을 워낙에 잘해요. 근데 남자들 말하는 거, 그 중고등학생들 말하는 거 보세요. 꺼져, 밥 먹었냐, 병신, 막 이런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 뭐만 하면은 병신아 막 이러고. 근데 여자들은 뭐 자기가 뭘 어쨌고 저쨌고 이런 얘기들을 쫙 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고. 남자들은 그 정도까지 대화가 이어지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의 남자애들은 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리고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보통의 일반 남중 남고 나온 애들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여자는 뭐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는 그래, 밥 맛있다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사귈 수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 거의 사회생활까지 왔어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거의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여자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쑥맥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30 중반까지도. 분명 그 사이에 제가 연애도 했어요. 전 살면서 2번 만나본 것 같아. 근데 그게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처음 만난 것도 일주일, 2번 만난 건 1달 사귀었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조금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마음이 있어도 저는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대학생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첫사랑은 제가 고백을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사귄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 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 때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제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냐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경황이 많이 포착이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귀자고 좀 고백을 했는데, 손도 잡고 뭐 조금 썸 타는 식으로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귀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그냥 저를 차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혹은 사귀자고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천천히 만났으면 그냥 사귀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때.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의 그 여자 친구들이 또 말리더라고. 얘가 싫다고 하잖아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그 얘기 듣고선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알은 거죠. 싫어했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은 잘 안 되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랑 사귀더라고요. 제 친구를 사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식으로 내가 말한 누구 아니면 용납을 못 하겠다. 제가 뭣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중 남고 나와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왜 나랑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만날 거면 얘네 아니면 안 되겠다. 다른 애들은 내가 인정 못 하겠다. 했더니 제가 좀 쫓아다니다가 저도 이제 거절당하고, 그 친구가 제 친구 사귀는 거 보고선 체념에 빠지고, 그때 노래방 알바할 때였는데 노래방 끝나고 혼자 이별 노래 한 1시간 2시간 부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1달 정도 마음을 좀 못 접었었죠.
군대 가기 전에 제 친구랑 이제 헤어진 걸 아는데 제가 그걸 알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자꾸 너무 쫓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사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금방 깨지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깨지고 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시 만날 생각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제대하고 다시 얘기하면 사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훈련병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훈련병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1, 2주 때. 근데 한 달 넘어가니까 생각이 그냥 아예 안 나. 군대 생활 힘들어가지고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고. 그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를 봤는데 서먹서먹하죠. 그 친구가 뭐 마음이 남아있긴 한 것 같더라고. 뭐가 연락도 돌려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때 보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아예 마음이 떠나가지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얘기한 거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대학생 때도 몇 명 이제 제가 또 그런 식으로 거절 당하면 바로 끝내야 되는데 안 되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그런 게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은 그게 튕기는 거든 아니든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제가 살면서 그 30 중반까지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한테 한 건 아닌데 대학생 때 한 3번 정도 그런 것 같고 사회생활 하면서 2번, 5번 정도 있나 보구나. 거절을 했어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뒤에. 그렇다고 제가 뭐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전화나 메신저로만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5번 중에 4번은 거의 다 그냥 기별이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차이는 느낌. 근데 한 번은 잘 될 뻔 했는데 조금 사는 것도 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럴 운명이었겠죠. 그리고 5번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30 중반에 깨달았어요. 굉장히 늦게 깨달았죠. 제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해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결과가 다 안 좋더라고.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한 번 거절당하면 그냥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돼요. 제가 그런 식으로 끝낸 적도 있죠. 그게 맞더라고, 거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또 그쪽에서 뭐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밀당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연애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알콩달콩하다고. 근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자기 속 얘기하기도 바쁜데 왜 그 밀당을 할까? 나중에는 어차피 그게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연애의 묘미라고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썸 탈 때 많이 밀당을 하죠.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귀진 않고. 왜냐면 연애를 해봤자 어차피 결론이 2개예요. 결혼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결혼을 해도 결론이 그거예요. 같이 오래 살거나 뭐 이혼하거나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설레는 느낌만 딱 받기 위해서 썸만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30 중반 후로 아예 이제 여자에 관해서 생각이 다 끊어진 게 나이 먹을수록 연애하기 힘든 이유 요거잖아요, 제목이. 방금은 이제 제가 연애하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남중남고 트리를 타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찐따였고 중학교 때 이제 찐따를 벗어났는데 그 찐따라는 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소위 말해 족밥이라는 거죠. 젖밥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싸움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게 무너졌죠. 이제 젖밥은 아닌데 여자들한테는 찐따죠. 왜냐면 말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초중고등학교를 겪고 첫사랑한테 고백하고 성공은 했지만 바로 차이고, 대학교 때도 그 요령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저를 좋아하는 기류 지금 보면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도 알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 많이 사귀었을 거야. 아마 지금 짬밥으로 그때로 돌아갔다면 굉장히 많이 사귀었을 것 같아. 근데 다 실패했죠.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사회생활까지 나갔는데도 똑같죠. 왜냐면 제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연애를 2번 했다 그랬잖아요. 2번 하고 그전에도 여자들하고 많이 말할 수 있던 기회가 그거였어요. 저 때는 세이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이클럽 대학생 때. 그게 지금의 거의 뭐 카톡은 아닌가? 아무튼 굉장한 메신저였어요. 채팅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여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화하는 방법. 근데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 제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꺼져 병신 막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여자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길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정말 기초적인 대화.
근데 그게 사회생활하는 대화예요. 여자랑 대화하는 법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남중 남고 이런 데만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서로 기싸움이나 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화하는 법을 아예 모르는 거지. 근데 친구한테 배워서 세이클베라는 곳에 얘기를 해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 안에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아주 조금 늘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조금 늘었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다른 메신저로 만나보기도 하고 뭐 제가 실제로 발로 뛰어서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만났는데 여기서 제가 그 만남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제가 왜 만나려고 했을까? 집에서 그게 제일 크죠. 결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근데 집에서도 뭐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갔는데 어르신이 결혼을 해야지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뿌린 그 축의금 돌려받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됐나? 왜냐면은 저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기본이. 그리고 지금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야 되나? 그게 효도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게 상대방한테도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를 또 속이는 거라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니까 힘들더라고 정말.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나봤어요. 사귀었는데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은 그게 경험도 적었고 사실 되게 적게 만난 거거든요. 그거 제가 이렇게 뭐 일주일 만나고 한 달 만나고 이거 정말 제대로 연애한 사람들은 그렇게 연애를 치지도 않아요. 그냥 실패했다. 스쳐간 인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몇 달은 사귀어야지 사귄 게 아닐까. 그리고 정말 잘 사귀었다고 하면 1년 정도는 사귀어야지 사귄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뭐 데이트도 해보고 뭐 마찰도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로 짧게 사귀었으면은 뭐 그냥 잠깐 만나다가 끝난 거라.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죠. 나이 먹을수록 연애하기 힘든 이유. 거기서 앞뒤 빼고 연애하기 힘든 이유. 연애하기 힘든 사람. 이렇게 연애하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왜 연애를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걸 좀 보시면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난 노력을 하고 싶어도 뭐 돈도 없고 뭐 몸도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다 안 된다. 성격도 소심하고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진짜 이게 가진 게 많을수록 노력을 조금 적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으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뭐 한두 번이라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 사람이 가진 그 유전자가 좋으면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막 골격이 엄청 좋아지고 근육이 잘 붙고 그래요. 근데 그 가진 게 안 좋으면은 엄청나게 해야지 겨우 붙어요. 근육 같은 게.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람하고 동물, 고릴라랑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고릴라 걔네는 태어나서 그냥 뭐 먹을 거 대충 먹어도 근육이 엄청나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일부러 막 무거운 걸 들고 난리를 쳐야지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보검이 아니잖아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이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기서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연애하기 힘든 이유.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앞에는 제가 이제 젊을 때였잖아요. 젊을 때는 왜 연애를 해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랑 대학생 때나 이런 때는 그때는 본능적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때가 정말 왕성할 때라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왕성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그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죠. 30부터 조금씩 떨어지다가 40 넘어가면은 확 감소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40인데 그게 확 감소해. 그래서 그 연애의 목적을 찾게 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젊을 때는 연애의 목적. 호르몬이 시키기 때문에 목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호르몬의 노예야. 막 이제 사람을 찾고 그래서 젊을 때 찾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뭐 30 넘어가고 40 되면은 호르몬도 떨어졌죠. 그 목적을 뭘로 찾아야 될까? 40부터는 그 연애의 목적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나는 와이프가 있으면 좋겠다. 혼자는 못 살겠다. 적적하다. 이런 분들도 결혼해요. 근데 둘 다 아니야. 그런 연애 생활에 많이 지쳐서 난 이제 연애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호르몬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뭐 자기가 머리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 이성을 왜 만나야 하는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굳이 내가 연애를 해야 되나? 부모님하고 연락 끊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없죠. 이제 부모님하고도 연락 안 하고 저 스스로도 연애를 왜 해야 될까? 아무리 결론을 내리려고 해도 없어요. 거기서 제가 억지로 생각한 건 그거예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나랑 친구다.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결혼했던 사람들도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호르몬 다 떨어지고 아기도 낳고, 아기 안 낳았어도 호르몬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서로의 이성으로, 성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남냐면 친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하고 성격이 정말 잘 맞아야 돼. 성격도 잘 맞고 그 삶의 방향, 스타일, 그리고 뭐 취미도 많이 비슷한 게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런 느낌. 편하기만 한 거. 그게 제일 최고거든요.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면 너무 좋고요. 근데 편하기만 해도 베스트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결국은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뭐 성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친구로서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나 지금 혼자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친구를 만들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달에 친구를 많이 보면 한 번, 더 많이 보면 한 두 번, 그리고 못 보면 뭐 한 달 넘게 못 볼 때도 있고요. 근데도 저는 삶에 그렇게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힘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노력을 하는데 힘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아니면은 누구를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낼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난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안 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못하는 게 됐다면 지금은 그냥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근데 저는 지금 필요로 하지가 않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 공통점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생각 하실 거야. 아,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면 만날 생각이 있다. 다 똑같아. 나는 무조건 안 만날 거야. 이거 없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 근데 그 정말 괜찮은 사람이 저기 위에 있어요. 내가 정말 연애를 하겠다 싶을 때는 정말 저 위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어지간히 괜찮은 것 같으면은 다 만나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력을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진짜 그냥 많이 부딪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다 경험이고,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이 먹고 연애하기 힘든 이유, 그거예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배우 이서진 씨가 그때가 40 정도였는데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 밥 해먹고 낚시도 하고 뭐 상추도 기르고 막 그래가지고 도시에 떠나가지고 시골에서 뭐 하는 거였는데, 그 프로를 봤을 때 이서진 씨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그냥 안 난다고. 근데 그때 이서진 씨 나이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40 초반. 근데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아직까지도 제 나이 때도 이렇게 좀 이성을 찾고 싶은 분들은 호르몬이 좀 왕성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일 것 같아. 아니면 혼자서는 쓸쓸해서 못 사는 사람들. 저처럼 혼자 지내도 전혀 이상 없는 집돌이, 이런 분들은 연애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노력에 비해서 제가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있잖아요. 제 나이 때 비슷한 분들, 위아래로 이제 몇 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동갑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 사람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을 만나면, 깊게 만날 때는 사람 되게 깐깐하게 봐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냥 대충 볼 사람은 그냥 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고 넘겨. 근데 오래 볼 사람들은 보다가 뭐 한두 번 조금만 자기랑 안 맞아도 금방 헤어져.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연락 다 끊어져요.
근처에 살거나 직장 동료면 또 잘 맞추는 법을 알아. 왜냐면은 인생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할 줄은 알아. 근데 그거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못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고 유튜브에 올렸던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다 꽈서 듣는.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든 뭐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비틀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어지간하면 나 맞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생활 할 때 얘기고, 자기가 정말 자기랑 친한 사람 만나겠다 싶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런 사람 만날 때도 자기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땐 플러스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 사람 저 사람 뭐 소개팅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소개팅 자리에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끝나요.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어. 어릴 때는 좀 만나다 보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도 계속 고쳐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 성격 바뀌는 거랑 똑같아. 어릴 때는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잖아. 근데 성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는 거를 거부를 해. 그래서 제가 좀 바뀌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를 거부를 하면서 상대방이 자기랑 섞이는 것도 자기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라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좀 거부를 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섞이기가 점점 힘든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 성격 바뀌기가 굉장히 쉽고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비슷한 사람들의 연령대에 만나가지고 좀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금방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하고 맞출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래도 일부러 그 사람하고 만날 기회를 안 만들어. 왜냐면은 그 사람하고 그 만날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하고 정말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친구 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적어요. 그냥 일반 친구 간에 이 사람하고 뭐 사업적으로 아니면 같은 회사 다녀가지고 그랬다 치면은 어느 정도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묽어지면서 안 만나게 돼. 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만나게 되거든요. 거의 그냥 보통 인간관계도 그런데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잣대가 더 커져요. 그래서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면서 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는 좀 때묻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다. 때묻지 않은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그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만났을 테고 몇 번을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해줬던 것들일 테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하면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젊을 때 연애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이에 나이를 좀 먹고 나서 그런 사람 찾기는 좀 힘들어. 그러면서도 조건이 좋아야 돼. 그런 사람 만나려면은 진짜 아무도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진짜 연애 경험 아무도 없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왜 연애 경험이 없었겠구나라는 게 나와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연애 경험이 없을 경우가 많이 없어요. 거의 한 번이라도 해. 왜냐면 대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잘생기거나 뭐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그럭저럭 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대중의 잣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걸려서 지금 나이에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까? 거기서 탈락이야. 그러니까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때묻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계속 하나씩 붙는 거야.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애하고 싶은데 그런 조건이 많이 붙어 있어. 연애 못 한다고 제가 감히 장담할게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잘났어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지. 왜냐면은 그 사람도 더 잘난 사람이면은 그 사람도 더 괜찮은 사람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라니까. 뭐가 이게 자꾸 잣대를 자꾸 높이면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때 타지 않은 사람 만나야겠다. 없어요. 없어. 그 때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녀.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범죄만 안 저지르면. 이 연애 관련해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범죄자만 아니면 돼. 막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녔어. 당연히 싫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좋은 사람 많이 만나보려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만나본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쌓는 것도 있는데
자기 성격이 모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사귀어보고 말고 아니다, 내 입맛에 안 맞아,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열심히 만난 거야, 만날 때도. 근데 자꾸 안 돼, 그 사람한테 자꾸 차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뭐가 대시를 어필을 해야지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귀지 않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있어. 사내 고백 금지, 아니면은 학교 내 연애 금지, CC 금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다 안 된다고 쳐봐. 그럼 뭐 클럽 같은 데 다녀야 되는 거야? 저처럼 옛날에 한 것처럼 뭐 세이클럽 이런 뭐 메신저 같은 거 통해가지고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애매해. 어쨌든 간에 그런 데서 고백을 했어. 근데 고백을 하면은 쟤 나한테도 고백했더라, 쟤 너한테도 고백했니? 나한테도 고백했는데 하고 막 칫하고 막 웃어. 그렇게 여자들 사이에서 소문 안 좋게 나. 근데 그렇게 고백 여러 번 한 게 여자들한테서 소문 안 좋게 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똑같이 그래도, 저는 그런 남자도 봤고 여자도 봤어요. 그리고 저도 한 여러 명은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있으면 2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저는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2명 정도. 왜냐면은 얘기를 하고선 거부 의사를 상대방이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 시간이 좀 짧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 갑자기 병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저도 그렇고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한 직장에서 막 5명, 6명 만나는 사람. 그냥 얘기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더라고, 짧게. 썸 타고 많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싫죠. 너무 많잖아. 2번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1번 하고 아니면은 그냥 끝나다. 그냥 그 단체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제일 깔끔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2번까지는 했다. 근데 5번은 좀 심하지 않나.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본인들이 다 동의를 했다면, 그렇게 해서 맞는 사람 만나서 잘 사귀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데가 아니라면은 어디서 사람을 만날까? 제가 보기에는 뭐 사내연애 금지, 뭐 CC 금지 이러는데 그것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클럽 같은 데 가서 꼬시고 싶어요? 그런 데는 거의 막 성격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뭐 외모 보거나 술 마시고 달아올라가지고 거의 호르몬이 좀 많이 성적으로 그렇게 엮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클럽에서 만났지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연애 관련해서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 뭐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못된 거 없어요. 그냥 본인 기분이 안 좋을 뿐이지. 근데 본인이 안 좋으면 많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흉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막 자기 다니는 어디다가 막 퍼뜨리고 막 이랬네, 그게 막 되게 큰일인 것처럼. 큰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여섯 명 만났던 그 사람도 보기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다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기 때문에 상대방 분들이 조금 안쓰럽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연애 관련해서 남들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뭐 소개팅 같은 것도, 소개팅 했다가 뭐 이 사람 안 좋은 점들, 뭐 밥을 이상하게 먹네,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러면서 계속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자기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거든. 그냥 안 좋았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면 되는데, 그냥 사람도 만나가지고 계속 그 사람 욕하고 다니고, 그럼 그 사람 평소에 인성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한 것도 제가 막 뭐 대여섯 명 만나고 막 그런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더 쓰레기 같은데 왜 뒤에서 욕을 하지? 욕을 하는 것도 뭐 친구들끼리 하는 거 괜찮아. 그냥 친구들끼리 보기 안 좋다. 근데 막 소문 퍼뜨려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뭐 발정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안 좋다고. 왜냐면은 본인이 만난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이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람 만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순수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잘할 수가 없어요. 뇌도 순수하거든. 뇌가 순수한 거야, 경험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만나면서 자기한테 온갖 실수를 다 저지를 거야. 근데 지금 만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 온갖 실수를 초보자일 때 같은 초보자들 만나가지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갈고 닦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돼서 자기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혹은 만나지 않았어도 눈이 저기 하늘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비방을 해. 왜 저럴까? 이렇게 발정난 사람처럼. 발정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범죄만 아니면 돼. 그 사람들이 잘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러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본인은 뭐 연애도 안 하고 못하고 그러면서 난 비방할 필요 없잖아. 모여가지고 수덕수덕거리면서. 이게 제가 방금 연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거에도 저는 잣대가 크지 않아요. 사람한테. 제가 여기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유튜브에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면 일하다가 막 저한테 막 물건 집어던지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 아니면 저는 어지간하면 사람한테 화도 잘 안 내요. 그때도 제가 화 안 냈죠. 지금 화 안 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되게 잦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화를 되게 안 내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보니까 상대방이 크게 실수해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게 실수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그 사람 안 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상대방한테 좀 너무 과하게 잣대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런 평소 모습이 그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오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나이 먹을수록 연애하기 힘든 이유는 그겁니다. 첫 번째가 호르몬 문제예요. 몸이 시키질 않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이 없다. 몸이 시키질 않으니까 목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연애할 이유가 없어요. 나 혼자 살아도 편하고 좋은데 굳이 내가 힘들게 노력을 해가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대방을 찾아다니는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썸 같은 걸 타다가도 예전에 연애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이것도 연애하면은 힘들어지겠구나. 서로 원하는 거 많아지고 지금은 알콩달콩하지만 거기서 그래서 정남이 떨어지고 사귀기 전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죠. 나이 먹을수록. 그리고 제가 지금 40인데 지금도 별 생각 없는데 여기서 나이 더 먹으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대학교나 뭐 회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풋풋하게 썸 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거의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나이 먹고선 어느 단체에 가서 뭐 이렇게 옛날처럼 예쁘게 썸 타고 그런 게 없어요. 나이 먹고 그런 거 하면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봐요, 조건. 나이 먹고 순수하게 가슴 뛰는 사랑. 제가 나이 40 먹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같이 적적해가지고 살아볼까? 그런 느낌. 여자들은 자기 좀 나이도 먹고 혼자 있기 힘든데 집에서 좀 자기 의지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을 테고, 남자도 좀 말동무 되는 그런 여자 찾고 싶을 테고, 그런 게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서로 조건 보는 게 진짜 많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야. 나이 먹었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눈은 옛날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자기 풋풋했을 때 잘 나가던 때 생각하면서 그때 높은 눈을 가지고 있어.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 있어.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때 가진 게 많이 없어. 젊을 때. 그 젊은 피 하나만 가지고 있고 몸뚱이만 좋고. 근데 지금은 나이 먹고 그러니까 재산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떨어져. 오히려 올라갔어. 그래서 더 못 사겨요. 왜냐면은 자기가 찾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연애를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할 이유도 없다. 근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근데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은 나이 먹어도 노력을 덜 해도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이까지 먹었잖아. 그럼 더 힘든 거죠. 이건 남녀 통틀어서 똑같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나려면. 근데 저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편하거든요. 제 삶에 누가 지금 들어온다면은 제가 지금 재밌게 즐기는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만의 그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와장창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랑 같이 있는데도 제가 좋으면은 그때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눈이 엄청 높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생각도 없으면서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랑 있어야 돼.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끄겠습니다.